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5절의 역행렬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역행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A가 0이 아닌 실수예요. 0이 아닌 실수예요.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뭐가 있냐면 A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실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돼. 1. 그리고 얘는 뭐냐면 1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A에다가 1 곱하면 A가 되는, 즉 뭐냐면 A를 1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A에다가 A분의 1을 곱했더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역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단위행렬에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단위행렬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먼저 단위행렬이라는 성질을 배우는, 단위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곱셈의 수의 곱셈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 B, C, D라고 하는 A, B, C, D라고 하는 2차 정사각행렬이 있어. 여기에다가 1, 0, 0, 1. 그럼 얘는 뭐냐면 대각성분이 1인 대각행렬이니까 얘는 단위행렬이에요. 얘는 2차 단위행렬이에요. 이거 한번 곱해봅시다. 뭐가 되나? A 곱하기 1, B 곱하기 0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A 곱하기 0, B 곱하기 1이니까 여기가 B, C 곱하기 1, D 곱하기 0이니까 C, C 곱하기 0, D 곱하기 D. 이렇게 돼요. 즉 얘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얘는 단위행렬, 2차 단위행렬이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됐어? 이렇게 된다. 즉 단위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A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하면 A가 되는 거예요. 스몰 a라고 하는 실수에다가 숫자 1을 곱했더니 A가 돼. 행렬 A에다가 2차 단위행렬을 곱했더니 A가 돼. 즉 이 2차 단위행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수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단위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행렬 곱셈에 대한 항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A가 n/n 행렬이야. A가 n/n 행렬일 때 A에다가 자, A가 n/n 행렬이니까 A의 열의 개수가 n개야.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행의 개수가 n개여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단위행렬이니까 n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래서 n/n 행렬 왼쪽에 오른쪽에 n차 단위행렬을 곱하면 A가 된다는, 또 A의 오른쪽에다 곱하려면 m차 단위행렬이 돼야 돼. 이거는 A가 된다는 얘기야. 즉 요 n차 단위행렬은 뭐가 되냐면 행렬 곱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즉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단위행렬의 성질이고, 자 그러면 A에다가 A분의 1을 곱했더니 항등원이 되더라?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에다가 어떠한 B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이러한 단위행렬이 되는 이러한 B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A에다가 어떠한 B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행렬은 또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왼쪽에 곱하든 왼쪽에 곱하든 A 곱하기 B, B 곱하기 A가 동시에 뭐가 되고 정의가 되고 걔를 했던 결과가 단위행렬이 되더라.
그러면 이러한 행렬이 만약에 존재하는데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A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A 곱하기 B, B 곱하기 A가 정의가 되려면 A는 뭐가 되냐면 N차 정사각행렬이 돼야 돼. 그럼 B도 뭐가 되냐면 N차 정사각행렬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I도 뭐가 되냐면 N차 정사각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N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B를 오른쪽에 곱하든 왼쪽에 곱하든 결과가 단위행렬이 되는 이러한 B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존재하는 경우는 이 B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 A분의 1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야. 즉 그거를 A분의 1을 A의 역수, A분의 1이 수니까 역수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B는 행렬이니까 뭐라고 붙여져? 얘를 역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이러한 역행렬을 우리는 1.5절에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러한 역행렬이라는 걸 왜 공부를 하느냐, 이런 거죠. 자, AX는 B라고 하는 이러한 실수계수를 가지는 그러한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A는 0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A에 뭐가 존재하냐면 역수를 존재하죠. 그러면 A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줘요. 그러면 실수의 곱셈은 뭐가 성립해?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A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1이에요. B, A분의 B, X는 A분의 B라고 하는 이러한 뭐를 구하냐면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와 B가 모두 N차 정사각형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차 정사각형렬이라는 건 뭐였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모두 N인 행렬이라고 했어. 그럴 때 여기에 C라고 할까요? 이거를 잠시 B라고 하죠, 그냥. 자, 그런데 이 A가 이러한 거를 만족하는,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 B가 존재한다. 행렬 그러면 A가 N차 정사각형렬이니까 A 곱하기 B도 곱셈이 정의가 돼야 되고 B 곱하기 N 정사각형이니까 B는 N차 정사각형렬이니까 N차 정사각형렬 B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AX는 B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 방정식에서 X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X의 값을, X라는 행렬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C, AX는 C라고 하는 행렬 방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A 곱하기 B, B 곱하기 A가 단위 행렬이니까 양변에 B를 곱해줘요. 그리고 행렬의 곱셈은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에 B를 곱해줬으니까 이쪽에도 왼쪽에 B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랑은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교환법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B를 양변에 B를 곱해줄 때 아무렇게나 곱해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식에 왼쪽에 B를 곱해줬으니까 이 우변에도 왼쪽에 B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줬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행렬의 곱셈은 뭐가 성립한다 했냐면 결합법칙이 만족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B 곱하기 A가 뭐가 돼?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단위 행렬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곱하나 마나. 이게 왜 x? 이렇게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x를 실수의 방정식처럼 행렬 방정식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거다. 근데 단서 조항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하는 정사각행렬 B가 존재한다면 왜 이걸 하냐면 자 만약에 이 식에서도 A가 0이면 어떻게 돼? 0분의 1을 못 곱하죠. 그렇죠? A가 0이면 이걸 못 해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 A에 역수가 있으니까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정사각형 B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이 얘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러한 행렬,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A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는 행렬 B를 우리는 이제 역행렬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러한 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럼 또 그러한 역행렬의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한 역행렬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또 그러한 역행렬들은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 A가 0이 아니면 A의 역수는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1로만 쓰면 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렬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행렬의 역행렬은 구하면 어떻게 좀 구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5절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 1.5.1을 보면 그게 역행렬의 정의야. 즉 A는 정사각행렬이고 I는 단위행렬이에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 B 곱하기 A가 단위행렬이 되는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역행렬을 갖는 행렬 A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역행렬이다 라고 불러요. 자, 즉 그랬을 때 근데 이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은 딱 하나밖에 없어. A의 역행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A의 역행렬을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곱하기 B, I는 B 곱하기 A를 만족하더라. 그때 이 B를 우리는 뭐냐면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매번 B는 A의 역행렬이에요. B는 A의 역행렬 매번 얘기를 해줘야 돼.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B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A의 역수를 어떻게 표현했어? A분의 1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뭐랑 같아? 요거랑 같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행렬에서는 얘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겠다니?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쓰겠다. 자, 이렇게 쓰니까 얘는 A의 역행렬이구나 라는 거 반대가 내가 얘기 안 해도 얘는 A의 역행렬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즉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행렬이 된다는 거고 또 A의 역행렬에다가 A를 곱하면 또 단위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생각할 때 얘는 뭐냐면 자 A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럼 B를 기준으로 해보죠. B의 오른쪽에 A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B의 왼쪽에 A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그럼 A를 뭐라고 불러? B의 역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A를 B의 역행렬 즉 A를 B의 역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A를 B의 역행렬이니까 A는 뭐가 돼? B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B는 뭐였어? A의 인버스였다.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A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예제 1.5.2는 1번을 보면 행렬 A라는 거하고 행렬 B라는 게 주어졌어.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B를 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 곱셈을 할 줄 아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행렬 A와 예제 1.5.2에 1번을 보면 행렬 A와 행렬 B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단위 행렬이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요 행렬 B가 뭐란 얘기예요? A의 역행렬이란 얘기야. 즉 B가 A의 인버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행렬 A는 뭐를 가져? 역행렬을 갖는 거야. 그래서 A를 뭐라고 그래요? 가역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역행렬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역행렬. B도 당연히 뭐가 돼? B의 역행렬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의 인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B를 가역행렬이라고 가역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 2번을 보면, 그 가로 2번의 행렬을 보면 1, 0, 마이너스 1, 0으로 되어 있는 2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2차 정사각행렬 마이너스 1, 0, 0, 이 2차 정사각행렬은 뭐를 안 갖는다는 얘기야? 역행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행렬을 실수에서는 0을 빼고는 모든 실수가 다 뭐를 가져? 역수를 가져요. 0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행렬에서는 영행렬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갖는 건 아니야. 그것이 또 뭐냐면 실수의 곱과 행렬의 곱의 차이예요. 자, 실수의 곱셈에 대해서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곱셈에 대한 역원, 즉 역수를 가져요. 하지만 행렬에서는 0이 아닌 행렬이라고 하더라도 역행렬을 갖진 않는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얘야. 그거를 보인 거예요. 예제 1.5.2는 이런 행렬은 요 1.5.2에 가로 2번에 주어진 행렬은 역행렬을 갖지 않는 행렬이야. 즉 가역행렬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3은 역행렬이 존재하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A의 역행렬을 A의 인버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증명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우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5.3은 행렬이 존재하면, 즉 A가 가역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몇 개 존재하냐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리 1.5.4를 보죠. 정리 1.5.4. 자, 그래서 역행렬의 성질이에요. 정리 1.5.4는 자, A와 B는 정사각행렬. 그리고 요 말은 다 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행렬을 갖는 행렬은 정사각행렬밖에 없어. 왜? 이런 게 돼야 되니까.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동시에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동시에 정의되려면 A나 B나 모두 뭐가 돼야 되면 정사각행렬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5절 안에서의 행렬들은 다 뭐냐면은 정사각행렬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A가 가역행렬이면 A가 가역행렬이라는 얘기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역행렬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어? A의 인버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의 역행렬인 A의 인버스가 뭐가 되냐면 가역행렬이 돼.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그럼 얘가 가역행렬이라는 건 뭐야? 얘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가역행렬이고, 그러면 이 A의 역행렬은 뭐였어? 아까 이거라고 그랬었죠. 여기에서 이거 했었잖아. 그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보듬어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A도 가역행렬, B도 모두 가역행렬이야. 그러면 A, B 모두 가역행렬이면 A 곱하기 B도 가역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A 곱하기 B가 가역행렬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A 곱하기 B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A 곱하기 B의 역행렬도 있는데 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뭐냐면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얘란 얘기야. 증명을 할 거예요. 세 번째, A가 가역행렬이면 A가 가역행렬이라는 건 A가 정사각행렬이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A의 전치라는 게 우리 배웠죠? 저번 시간에 A의 전치라는 건 뭐였어? A의 행을 뭐로 갖는? 열로 갖는 행렬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가 n차 정사각행렬이니까 당연히 얘도 n차 정사각행렬. 그렇죠? 그럼 얘도 뭐가 될 것 같다? 가역행렬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럼 당연히 A의 전치에 그러면 역행렬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A가 가역행렬이니까 뭐가 있어? A의 역행렬이 있어요. 그거에 전치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제 역행렬의 성질이에요. 자, 1번은 증명을 했으니까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해됐을 거고 자, 2번을 보자. 자, 2번은 뭐냐면 가역행렬들끼리 곱한 것도 가역행렬이야. 그럼 이거를 증명할 때 뭘 보이면 되냐면 얘의 역행렬이 실제 존재하는 걸 보면 돼요. A 곱하기 B의 역행렬. 그리고 벌써 힌트는 주어졌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 왜냐면 A와 B가 가역행렬이니까 A나 B는 다 뭐를 가져? 역행렬들을 가져요.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을 이 순서대로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진짜 얘가 진짜 역행렬이 되냐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 곱하기 B라는 행렬과 얘를 곱해봐야 되는 거죠. 자, 증명이라는 거를 아마 처음 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2번을 보죠. A 곱하기 B라는 행렬과 B의 역행렬과 A의 역행렬을 곱해봐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A도 가역행렬이니까 얘가 있어. B도 가역행렬이니까 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는 아니고 찾을 수 일단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그럼 행렬에 뭐가 이제 결합법칙이 생긴 거죠. B하고 B의 역행렬 곱하면 뭐가 돼요? 단위의 행렬. 단위의 행렬은 곱하나 마나한 거. A와 A의 역행렬 곱하면 뭐가 돼? 단위의 행렬. A 곱하기 B라는 행렬에 요런 행렬을 곱했더니 뭐가 됐어? 얘가 됐어. 또 뭐도 확인해야 돼? 얘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얘도 확인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도 뭐가 된다고 하세요?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왼쪽과 오른쪽과 왼쪽에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되더라. 즉 A 곱하기 B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당연히 가역이란 얘기고 또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뭐란 얘기야? 얘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3번은 뭐야? A가 가역행렬이면은 전치가 가역행렬이라고 보려면은 뭐야? 얘의 A의 전치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힌트는 얘가 주어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하란 얘기야? A의 전치하고 얘를 곱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위행렬이 나오냐는 거야. 자, A의 전치하고 A의 역행렬에
전치를 곱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행렬의 곱셈과 전치 관계 어떤 거 있었어? A 곱하기 B의 전치는 B의 전치 곱하기 A의 전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얘가 B고 얘가 A네. 그렇죠? 그럼 뭐야? A 인버스 A의 전치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야? 단위행렬이에요. 여러분들 단위행렬의 전치를 해봐. 그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단위행렬에다가 단위행렬의 전치행렬을 구해보세요. 뭐가 되나? 이게 돼요. 뭐 2차 정사각행렬 가지고 해보도 되고 2차 또는 3차 단위행렬 가지고 해보면 딱 나와요. 이렇게. 또 뭐도 해봐야 돼? 얘도 해봐야 돼. 그럼 얘가 뭐냐면 B고 얘가 A야. 그럼 뭐야? A 인버스의 전치. 얘도 뭐야? 단위행렬. 단위행렬. 그러니까 저 A의 전치에다가 요런 거의 전치를 곱했더니 단위행렬. A의 전치에다 요런 거 곱했더니 단위행렬. 그러면 A의 전치는 가역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전치의 역행렬이 얘란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전치 단위 역행렬 할 때도 A의 오른쪽에 A의 인버스 곱하고 A의 오른쪽에도 A의 왼쪽에도 A의 인버스 왜 이거 순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요거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 확인하고 요거 하는 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확인하고 요거 하는 거. 왜 교환해서 하느냐? 행렬의 곱셈은 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역행렬이 된다는 거, 역행렬이라는 걸 볼 때 요것만 보이면 요거는 자동으로 돼요. 역행렬에 한해서만. 그래서 요 위에 거, 첫 번째 줄 것만 하면 두 번째 줄 것들은 당연히 된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증명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역행렬, 가역행렬이라는 게 무엇은 즉 A가 가역행렬이면은 A가 역행렬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역행렬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A에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단위행렬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단위행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행렬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놈이야. 즉 행렬 A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하면 그냥 A가 되는 애예요. 그렇죠? 즉 단위행렬은 뭐라고 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단위행렬은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에다가 A 역행렬을 곱했더니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위행렬이 되더라? 그러면 그 역행렬은 뭐야? 수의 역수의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그게 역행렬이야. 그런 역행렬을 가진 행렬을 우리는 뭐냐면 가역행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가역행렬들의 어떠한 성질을 봤어요. 즉 A가 가역행렬이면 그 역행렬도 가역행렬이고 그 역행렬의 역행렬은 A가 된다는 거고 가역행렬끼리 곱한 것도 가역행렬이고 그 가역행렬 곱한 거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의 곱과 같다라는 얘기 순서 바꿔서 A가 가역행렬이면 A의 전치행렬도 가역행렬이고 전치행렬의 역행렬은 그 A의 역행렬의 전치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역행렬의 성질이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떤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역행렬을 구할 거냐? 즉 어떤 실수 A가 0이 아니면 A의 역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역수는 어떻게 구했어? 그냥 A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렬의 곱셈은 정의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애였어. 계산이 좀 복잡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에 역행렬을 구할 때 얘를 가지고 할 거예요. 예제 1.5.5를 자, A가 2차 정사각형렬이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A가 2차 정사각형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냐면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역행렬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이 A의 역행렬을 그러면 A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역행렬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A가 2차 정사각형렬이니까 당연히 A의 역행렬도 뭐가 돼야 돼? 2차 정사각형렬이 돼야 돼. 그래서 A의 역행렬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X, Y, Z, W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얘니까 A하고 얘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단위행렬이 돼야 돼. 그러면 A 곱하기 A의 역행렬을 곱하면 단위행렬. 그 결과도 뭐가 되냐면 2차 단위행렬이 되어야 되죠. 즉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y, z, w 하면 단위행렬이 되니까 1, 0, 0, 1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좌변을 행렬 곱셈을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2z가 1행 1렬이 하는 마이너스 더하기 2z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w 마이너스 y 더하기 2w가 1행 2열의 성분이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z 마이너스 y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w 마이너스 y 더하기 w 자, 얘가 좌변을 행렬했으면 이거고 우변은 1, 0, 0,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행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같으면 되죠.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2z는 1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z 그냥 마이너스 x 더하기 z는 0 또 마이너스 y 더하기 2w는 0 마이너스 y 더하기 w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뭐가 만들어지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그래서 밑에 쓸게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연립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연립1차 방정식.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A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A의 역행렬을 구한다는 게 X, Y, Z, W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 예를 들면 X, Z로 이루어져 있는 연립1차 방정식. 두 번째 거는 Y, W로 이루어진 연립1차 방정식. 이렇게 X, Z로 이루어진 거 Y, W를 변수 갖는 두 개의 연립1차 방정식이니까 얘 연립1차 풀고 얘 연립1차 방정식 풀면은 X, Y, Z, W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이거 연립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의 첨가행렬을 구해봅시다. 얘의 첨가행렬. 얘의 첨가행렬 구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1, 0. 그렇죠? 자, 얘의 첨가행렬을 구해봅시다. 얘의 첨가행렬 구하면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0, 1.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해요?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서 뭔가 여기에가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뭐가 되도록 얘가 뭐가 되도록 기약 행사다리꼴이 될 때까지 얘네들이 기약 행사다리꼴이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시행해요. 그러면 기약 행사다리꼴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이 부분이 1 되고 0 되고 0 되고 1 되고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두 개의 첨가 행렬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첨가 행렬에 각각 기본행 연산을 해서 이러한 행렬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런 행렬이 뭐가 되도록 기본의 기약 행사다리꼴 행렬이 될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약 행사다리꼴 되려면 뭐 해야 돼? 이 부분이 1 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다 똑같거든.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이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첨가행렬의 기본행 연산하는 방법하고 여기에 이 첨가행렬의 기본행 연산하는 방법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란 얘기죠. 그렇죠? 같다란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첨가행렬의 기본행 연산에서 기약행사될 걸 만들었더니 만약에 이렇게 되더라.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얘기. 그러면 X가 얘고 X가 얘고 Z가 얘란 얘기예요. Y가 얘고 W가 얘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 기본연산 또 하고 얘 기본연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두 개를 묶어낼 거예요. 요 두 개를 묶을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2 그리고 1, 0 그럼 얘 두 개를 묶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이 앞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 어떤 거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전과 같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부분 1, 0이 1, 0이 어떻게 바뀌었어? 별 1, 별 2로 바뀌었어요. 0, 1이 어떻게 바뀌었어? 네모 1, 네모 2가 됐어요. 얘가 X, Y, Z, W. 즉 이 부분이 뭐가 됐어? A의 행렬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 이 부분은 뭐야? A죠?
자, 이 부분은 뭐야? 단위행렬이에요. 이 부분은 뭐야?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의 역행렬을 구할 때 요 방법대로 쭉 해서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요 부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행렬을 하나 만드는데 A라는 행렬에다가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덧붙이는 거야. A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오른쪽에 2차 단위 행렬을 덧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덧붙인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2x4 행렬이 될 거야. 여기에 기본행 연산을 해서 뭐가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하냐면 A 부분이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행 연산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거를 한 게 이제 그 예제 1.5.5의 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 밑에 보려면 요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A라는 행렬에다가 오른쪽에 단위 행렬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단위 행렬하고 A의 역행렬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AI2 요거를 기본의 연산을 쭉 했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나오고 즉 여기에다 기본의 연산을 쭉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1, 0, 0, 1 기본의 연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아니까 충분히 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뭐라고? A의 역행렬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의 역행렬은 1, -1,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구했어.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구한 A 인버스하고 A랑 곱해보면 돼. 자, A가 뭐냐? -1, 2, -1, 1이요. A의 역행렬은 1, -1, -1. 이거 계산해보면 돼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1이니까 1. -1, -2니까 2. 2 -2, 0. -1, 1이니까 0. 2 -2니까 1. 단위 행렬이 됐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얘기야? 역행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얘를 예제 1.5.5에서는 2차 정사각행렬 가지고 했지만 이 방법이 2차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각행렬에 대해 다 성립을 해요. 모든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역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뭐고 역행렬의 성질이 어떤 게 있고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요 2차 정사각행렬 가지고 우리가 구했는데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모든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다 만족하더라는 얘기야.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할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